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나게 오더니요. 오늘은 또 엄청나게 덥네요. 물론 지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날씨 이렇게 개이고 또 뜨거운데 증시도 오늘을 기점으로 또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빠른 시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혼조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혼조세,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약밥 정도 0.27%, 약밥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8%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다라는 부분,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변동성 회피에 의해서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코스닥 종목별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미국 증시부터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요. 나스닥 지수 0.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예, 보합선이에요. 0.15%. 그런데 장중에는 2% 넘는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는데요. 가장 큰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이거 상승률이요. 생각보다 더 셌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9%를 넘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지만 또 반전을 해서 저가로 또 올라왔거든요. 이 이유 잠깐 살펴보면은요. 6월부터 요 보시면은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유가입니다. WTI 유가. 6월 고점 치고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곡물가도 그렇고요. 고점 치고 다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 데이터가 지금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6월부터 빠진 휘발유, 곡물가,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일단 피크 이제 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미국에서 27일 월 말에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 혹은 1%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긴축이 나온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요.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미국에서의 반영은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계속 양봉이 훨씬 더 많죠.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동시호가에서 조금 밀려서 끝났어요. 예. 그런데 여기 포지션을 보면은요. 외국인이 오늘만 이전 거를 보면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수익을 보지도 않고 손실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풋옵션에서 매도 친 거를 환매수를 이미 했고요. 콜옵션에서 어제 일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득이나 이런 거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요. 풋옵션 56억 매도 그리고 콜옵션을 11억 매수라고 하는데 이거 다 그러면 손실 본 거냐? 아니에요. 요거 차월물이라고 합니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매매를 하는데요. 거래가 됩니다. 이거 차월물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요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 화두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 에코프로부터 보죠. 에코프로 호실적의 9% 상승이라는 뉴스, 이거를 이제 화두로 해서 어제 보시면은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472%, 전년비 472%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반영이 되면서 9%의 급등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여러 자회사가 있죠.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10%, 장중에는 1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딱 저항대가 놓여져 있었네요. 그러면서 윗꼬리도 달고, 하지만 상승세는 유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요, 뭐, 또 이걸 뚫고 간다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저점은 이미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에코프로 BM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하락 마감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 2분기 깜짝 실적에 장 초반 강세. 이 종목 역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 기관의 레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 1028억, 전년비 254% 증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바로 내일이죠. 15일 무상증자, 이거 이미 무상증자 물량이 내일 추가 상장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대 3, 즉 한 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감행을 했죠. 내일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일정, 즉 무상증자 일정, 물량 나오는 일정,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충분하지 않겠어?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 방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서 실적 발표도 하고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주가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즉 주가 방어를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공매도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먼저 내일 들어올 거 오늘 공매도 칠 수도 있잖아요. 물량이 많이 있다면,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일 그러한 물량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 출발하니까 바로 물량이 나오면서 조절이 나옵니다. 무상증자 물량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개인들도 쥐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좀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먼저 하게 되면서, 다만 이 물량이 소화가 되면 그제서 좀 탄력을 줄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가 또 상승 흐름,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LNF 상승했어요. 1.28%,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1.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 역시 소재주 같은 맥락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 에코프로 BM 이것이 대장주이기는 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LNF가 다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 BM이 최근 상승 흐름은 이미 아는, 실적을 이미 아는 어떤 세력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좀 깨끗한, 그리고 좀 실적에 대해서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이 LNF를 지금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 SDI가 2.5% 가까이 상승합니다. 장중에는 4%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뉴스가 나왔었어요. BMW 원통형 배터리 파트너 낙점 소식. 즉 BMW에 원통형 배터리 납품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충분히 호재거리가 되죠. 납품처 나오고, 이미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파우치형이죠.
원통형 배터리 파트너 BMW, 삼성 SDI가 낙점되었다. 바로 이것이 호재로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2차 전지 더불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3.6%까지 상승해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력도 분명히 있었고요. 유가 고점 치고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그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도 20만 원이래요. 계산 다 하면. 그럼 지금 가격대는 2차 전지 사업부를 아예 계산 안 하고도 저평가 상태인 거거든요. 훨씬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SK 이노베이션 유가와 연동되는 흐름도 있고 2차 전지와 연동되는 흐름도 분명히 있지만은 두 개 합해서 생각하면 너무 저평가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SDI 같은 경우 기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밀어요. 예, 긍정적이다. 그리고 성장성도 많이 다른 기업보다 많이 쳐주더라고요. 기간이 좀 많이 물렸나? 여하튼 예,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 안에서 2차 전지 셀 완성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좀 있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시젠, 수젠텍 이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시젠, 진단키트. 제가 여기에서 따라잡지 말고 일단 좀 반 정도 줄인 게 어떻겠냐. 조정시 5일선 그 이하에서 매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딱 이러한 상태에서 단기 급등 이후 크지는 않지만 조정이 나왔고 5일선 아래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당분간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주가 기대감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빠진다면은 좀 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수젠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5일선 오면은 매수합니다. 그랬더니 5일선 딱 맞고 튕겨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조정시 매수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선을 깨니까 또 바로 들어 올리죠. 그러면서 앞에 고점 근처에서 마무리 짓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줘요. 역시 대장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젠텍 물론 오늘은 진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상승세는 훨씬 더 셌어요. 그리고 최근 저점에서 올라온 흐름을 보면 거의 더블이거든요. 대장주 역할 분명히 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진단 키트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수젠텍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 요 세 종목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관련 이슈가 있죠. 국내 생산, 국내 바로 이러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여기서 추가 상승 시에는 매도, 일단 매도 반이라도 하시고 5일선 아래에서 잡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고점 치고 5일선 아래로 뚝 내려오고 오늘도 5일선 아래로 뚝 내려오는 상황에서 저점 잡고 돌려 세우는 흐름. 테마주, 특히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질병 관련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또 5일선 건드리면은 다시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LIG 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업체들이 상승했어요. 솔직히 이유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뉴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징주 해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LIG 넥스원 연세대와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 거점센터 성과 발표. 이게 과연 주가에 영향을 줄까? 그럼 다른 회사는 올라간 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림팩 훈련. 지난주에 림팩 훈련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참가해서 많은 무기를 선보였죠.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유도 로켓, 비궁 선보였는데 이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혹시나 거기에서 접촉이 좀 많이 있었던 흐름이 아닐까? 즉 해외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까지 보면은 주가 위치가 다르죠. 그 중에서 LIG 넥스원 가장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수주 가능성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가 그 다음 번으로 좀 강하긴 한데요. 역시 개별적으로 LIG 넥스원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의외로 상승한 종목군들이 있죠. 과연 뭘까요? 화장품주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봉쇄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또 팬데믹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죠. 토니모리 물론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만 13% 상승하고요. 코리아나 6%, 코스맥스 9%, 장중에는 16%까지 급등했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다 이슈가 다릅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 9%, 그리고 가벼운 이츠 한물까지요. 가만히 한번 보시죠. 팬데믹이 올 가능성, 즉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화장품주가 약세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점을 미리 잡은 상태에서 돌려 세우고 있어요. 상당히 의외 아니십니까? 토니모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갖다가 아직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저가 메리트가 생긴 권역에서 모든 종목이 다 저가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즉 화장품주 최악의 상태는 이제 벗어나는 국면 아닐까라고 하는 저가 매수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바닥을 잡았을까? 일단 쌍바닥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코리아나도 그렇고요. 3중 바닥이죠. 3번의 바닥을 쳤습니다. 이차한불 뭐 거의 쌍바닥, 3중 바닥. 이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 화장품주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갈 준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준비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과 더불어서 테마주, 오늘 특징 테마 전반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지수는 2300대 전후에서 완전히 철판을 깔은 것처럼 지지력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부분.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힘을 내시고 오히려 보유 혹은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